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요즘 계속 인터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알찹니다. 확실히 이 실물과 이론을 전부 겸비한 이 도시 전문가의 어떤 면모가 그대로 나와요. 그냥 몇 마디 안 하는데도 정말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룸 인터뷰는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 김진애 의원 그 유튜브 TV에 가면 그 뉴스룸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어저께 인터뷰 되게 재밌어요. 특히 거기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 윤석열에 대한 이 짧은 하마평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진짜 뼈를 때립니다. 근데 정말 이 김진애 의원은 확실히 도시 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 되면 너무 좋겠다. 서울이 또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나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사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양당제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입만 열면 떨어주는 이 안철수, 이 언론이 만든 신기루,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뭔가 좌우되는 것 같지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레이스가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김진애 의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자질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김진애 의원이 단연탑이에요. 다만 이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민주당이 그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금 다 잡고 있는데 서울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다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김진애 의원을 밀어줄 것이냐, 선거운동을 해줄 것이냐, 그것만 이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왕중왕전을 한번 겨뤄봤으면 좋겠어요.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 김진애 의원,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다시 이번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피 튀기게 왕중왕전을 해서 제대로 딱, 옳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군소리 않고 모두 밀어주는 걸로, 온몸을 다해서 물려주는 걸로 하면 정말 이렇게 좀 재밌게 서울시장을,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의 사면론이 나오면서 윤석열 얘기가 싹 사라지고 윤석열 탄핵이나 구태타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라졌다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입법부나 행정부가 법원이나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지금 상황이 어정쩡해지고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우리 쪽에서 뭔가 싸울 수 있는 이제 쾌가 없어진 거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법원과 이 검찰은 그냥 마음 놓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구태타는 성공했어요. 지금 며칠 동안 나온 이 법원 이 판결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가습기 살균제가 그냥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욕씨는 왜 유죄를 때렸냐? SK케미칼하고 애경에 무죄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마트는 왜 빼냐, 언론들은? 진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거. 근데 최소한 이거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준다라는 건 이건 진짜 800명의 피해자한테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거 아닌가요? 자, 법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심지어 어저께는 신천지 방해 혐의 1심 무죄가 나왔어요, 이만희한테. 교비로 56억 횡령한 거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줘서 사실상 이만희를 풀어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이 거의 1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저렇게 방역을 방해하고 명단 안 내고 돌아다니면서 슈퍼 전파자들 다 배출한 저런 애들이 아무런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 이 방역수칙 지킨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아무도 지금 언론이나 검찰이 하는 거를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제 뭔가 이게 꼴대가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뭔가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어저께 사람들 더 뒤집어진 게 뭐냐. 지금 이 박병석이에요, 박병석. 박병석이 이장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차기 방심위원 부위원장으로 내정했거든요. 지금 언론노조하고 기자협회하고 뭐 MBC 기자 출신이나 PD 출신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처리하라고. 근데 박병석이 귀퉁으로도 듣지 않고 언론에 아예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끌어가지고 무조건 임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장석은 여러분 뭐 뉴스에도 지금 많이 나왔지만 그 MBC 김재철 일때 그 MB의 나팔수였죠. 이 김재철이 사실은 MBC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장으로 내정된 거잖아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재철 시절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 뭐 이준숙이나 이장석 이렇게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 사람이 되면서 이 사람이 보도본부장 하면서 MBC 시사 프로는 다 망가졌고요. 오보가 속출했고요. 유치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계속 이명박의 4대강 비리나 예, 민간인 사찰 같은 거 다 덮었고요. MBC는 아예 침묵했죠.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포 MBC 사장으로 가자마자 세월호가 터졌을 때 MBC가 역사상 최대 오보를 한 거. 세월호 전원 구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이장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MBC의 그 수많은 그 노조로 쫓겨났던 그 PD나 기자들 탄압하고 심지어 이용마 기자는 그것 때문에 병원 얻어서 일찍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방심위 부위원장으로 올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박병석이? 이것도 민주당이 육선하는 사람이? 근데 또 하나 충격이 뭐냐면은 강선규예요, 여러분. 여러분 KBS 강선규는 뭐 워낙 MBC KBS에서 아나운서도 하고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이 사람 참여정부 때는 마치 중립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명박근혜 때는 정말 대놓고 이명박근혜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완구 그 횡령 혐의 그 다시 보기 서비스 다 그 내린 사람이고 새누리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람이죠. 2017년에 언론노조가 발표했던 언론장악 구역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차관급으로. 이거는 박병석이 공수처 막고 개혁법안 막을 때처럼 지금 대놓고 언론개혁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성규는 지금 누가 추천했느냐, 그러니까 가방위에서 추천했느냐, 이낙연이 추천했느냐 말이 많은데 강성규는 누가 추천했는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인사들이 정말 이렇게 멘붕을 주는 인사들이 누가 추천됐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언론은 너무 심각해요. 민주당의 언론인 출신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언론개혁을 할 사람을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게 아니라 언론개혁을 막을 사람을 하나같이 다 뽑아가지고 혹은 그래도 언론개혁 해야지라고 들어왔는데 민주당 안에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 분위기 보니까 여기 개혁할 분위기가 아닌 거야. 이래갖고는 내가 여기서 재선 3선하긴 틀렸어. 그러니까 다들 입 닫고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언론계가 민주당의 이 보수화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이낙연도 동아일보 출신이고 박병석도 중앙일보 출신이고. 예전에 이 방통위의 김우욱이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뉴라이트 출신. 지금 KBS의 시청자위원회에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거의 태극기 거수부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는 그 연합뉴스의 시청자위원회에서 태극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예요. 하나같이 그런 태극기 같은 사람, 뉴라이트, 저런 국진당이랑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언론의 탄압에 부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같이 민주당에서 임명해가지고 추천해서 올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언론개혁 얘기 안 나오잖아요. 한국의 언론은 밤의 대통령이에요. 언론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이렇게 못 왔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 안 합니다. 기껏 한다라는 게 가짜뉴스 처벌법 뭐 3배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뉴스 뭐 전담 센터를 만든다고. 이렇게 언론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세운 정부가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손을 못 대요. 생각을 안 해. 근데 막상 보면 언론인 출신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이 언론과 야합하는 게 너무 심한 거야. 언론 플레이도 사실은 되게 교묘하게 잘하고. 어저께 JB타임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2월 초까지 민주당이 이 개혁법안,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지를 국민들이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왜냐, 민주당이 2월 달까지 입법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이는 행보는 쭉 가는 행보가 아니라 계속 할까 말까 하는 갈짓자 행보고, 구체적인 지금 타임라인이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없다. 근데 막상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심상치 않다. 박범계 윤석열 라인이다. 친윤석열이고, 지금 민정수석이 소위 말해서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혹자는 잘된 인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주의자다. 그리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실상 백기를 든 거다. 게다가 지금 추미애 라인들의 인사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박범계가 심재철이 인사하는 걸 지금 막았다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언론인 출신의, JTB 출신의 그 수사반장인가 사건반장 출신의 그 박성준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지금 법사위로 오거든요? 나는 도대체 언론인 그 출신이 지금 이렇게 법사위에서 할 일이 많을 때 왜 그분이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탄희 판사나 이수진 의원이나 황운하나 올 사람 되게 많은데, 와서 정말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할 사람들 되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왜 박성준이라는 분이 와야 되는지, 그 언론인이 와야 되는지 날 모르겠어요. 그분의 특명이 뭔지 모르겠어.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다시 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종배 그 시사평론가도 말한 것처럼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2월 말, 2월 초 이거다. 왜? 지금 이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최고위가 최소한 자기들이 단일된 입법안에 대한 로드맵을 내고 그거를 2월달 안에 입법화 시키지 않으면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비대위 체제고, 이제 총선 이 보궐선거 체제고, 보궐이 끝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후폭풍, 그 다음에 대선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2월달 안에 안 하면은 이제는 영영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개혁은,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그 의원들, 개별 의원들이 수많은 입법안 냈잖아요. 그거 중에서 2월달 안에 입법 가능한 거 몇 개 모아서 단일된 세트개혁 입법안 내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뭔 시간이 걸려. 지금까지 수많은 법안이나 그 대안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럼 지금 이번 최고위가 할 수 있는 거 하란 말이죠. 근데 그 최소한의 것도, 지금까지 나온 법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것도 그러면은 단일된 법안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최고위, 이낙연의 이 지도부는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장 다 본 거거든. 그러면 2월 1일부터 지지자들은 뭔 마음을 다 고쳐먹고 그냥 마음을 아예 돌처럼 굳히고 다음에 올, 문재인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임기를 같이 하게 될 이 최고위의 이 인선을 어떻게 베스트 9으로 뽑을 것인가, 어떻게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정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코드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최고위의 인원으로 뽑을 것인가, 개파를 초월하여 저는 거기에 국민들이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